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 쇄빙선이 북극해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목적지는 그린란드입니다. 왜 중국이 북극 한가운데 있는 섬 하나에 이렇게 집착할까요? 그린란드는 북극 항로의 정확히 중간 지점에 있거든요. 상하이에서 유럽까지 가는 최단 루트를 장악하려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전략 거점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2008년부터 그린란드를 지배하는 덴마크에 접근해서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항만 짓고 통신망 깔고 과학기지라는 명목으로 군사시설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갑자기 그린란드를 점령하겠다고 나섰죠. 70년 동맹인 덴마크한테 관세 폭탄까지 예고하면서요. 주류 언론은 이걸 트럼프의 광기라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중국이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 건 2017년부터입니다. 바로 그 해에 중국 공산당이 빙상 실크로드 구상을 공식 발표했거든요. 중국의 1대1로 전략 들어보셨죠? 육상 실크로드로 중앙아시아를 관통하고 해상 실크로드로 인도양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 번째 루트가 추가된 겁니다. 바로 북극 항로예요. 왜 갑자기 북극이냐고요?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 빙하가 급속도로 녹으면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항로가 열리기 시작했거든요. 상하이에서 출발해서 북극을 거쳐 유럽 로테르담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기존 경로보다 거리가 4,000km 짧아집니다. 운항시간은 10일 단축되고요. 10일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십니까? 연료비 절감에 운송속도 증가까지 더하면 물류 비용이 30% 이상 줄어들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익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뭘 하고 있느냐? 쇄빙선을 건조하고 북극 과학기지를 세우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기후 연구와 해양 탐사라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부 군사기지 건설을 위한 사전 작업이에요. 그리고 이 북극 항로의 정확히 중간 지점, 딱 그 자리에 그린란드가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할 전략적 요충지인 겁니다. 그럼 중국이 그린란드를 확보하기 위해 뭘 했을까요? 그린란드는 덴마크 영토입니다. 정확히는 덴마크의 자치령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덴마크한테 접근했습니다. 2008년부터 덴마크와 포괄적 전략협력 협정을 맺고 경제협력이라는 명목으로 그린란드에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광산 개발 투자였습니다. 그린란드에는 히토류가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거든요. 중국 기업들이 광산 개발권을 따내면서 자연스럽게 인력과 장비를 들여보냈죠. 그 다음은 인프라였습니다. 2023년부터 3년 동안 진행되는 녹색 공동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겉으로는 기후변화 연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뭘 하고 있느냐면 항만시설 건설하고 통신망 깔고 중국 인력을 상주시키는 겁니다. 덴마크 외교부가 이 협정을 발표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중국과의 동반자 관계를 시작하는 출발점이라고 표현했어요. 관계를 더 깊게 만들겠다는 선언이었던 겁니다. 더 황당한 건 2024년부터 덴마크가 중국과 무비자 협정을 확대했다는 겁니다. 중국인들이 관광객 명목으로 덴마크와 그린란드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된 거예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도 똑같이 무비자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한 해만 520만 명의 중국인이 유럽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관광객일까요? 천만에요. 유럽 정보기관들이 긴급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반도체 연구소, 방산업체, 첨단 기술시설 주변에서 정체불명의 중국인들이 계속 목격된다고요.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유럽 정부들이 바보도 아니고 왜 중국한테 이렇게 당하고만 있느냐고요. 사실 유럽은 과거에도 똑같은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독일입니다. 2018년 유엔 총회 때였어요. 트럼프가 연단에 서서 독일 대표단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러시아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러시아가 언제든 가스관을 잠글 수 있다고 경고했죠. 그때 독일 대표들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카메라에 다 잡혔어요. 서로 눈빛 교환하면서 비웃었습니다. 트럼프를 무지한 사업가 취급하면서 코웃음 친 거예요. 독일 메르켈 총리는 우리는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4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2022년 2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마자 가스 공급을 뚝 끊어버렸습니다. 독일 경제는 그 순간 멈춰섰어요.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했고 일반 가정의 전기 요금은 3배로 폭등했습니다. 겨울에 난방을 못 틀어서 사람들이 얼어 죽는 지경까지 갔거든요. 그제야 독일 정부가 부랴부랴 미국산 LNG를 수입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죠. 트럼프의 경고를 비웃던 독일 정치인들은 국민 앞에서 사과해야 했습니다. 그럼 독일이 교훈을 얻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의존 대상을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바꿨을 뿐이에요. 독일 자동차 산업을 보십시오. 폭스바겐 매출의 40%가 중국 시장에서 나옵니다. BMW, 메르세데스 벤츠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수입을 막으면 독일 경제는 그 즉시 무너집니다. 러시아 가스 때처럼요. 그럼 중국이 유럽에서 대체 뭘 얻어가고 있을까요? 반도체 기술입니다. 독일의 인피니언, 네덜란드의 ASML 같은 회사들 들어보셨죠?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특히 ASML은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만드는데 이게 없으면 최첨단 반도체를 절대 못 만들어요. 대만 TSMC도 삼성전자도 이 장비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지금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합법적인 교류라는 명목 하에요. 유럽 정부들은 기술 협력, 상업적 파트너십이라고 포장하면서 중국 엔지니어들의 공장 출입을 허용했거든요.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들이 공장 견학 신청하고 기술 세미나 참석하고 유럽 연구원들이랑 저녁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보를 빼냅니다. 한 번에 큰 걸 훔치는 게 아니에요. 설계도 한 장, 공정 데이터 하나, 핵심 부품 사진 하나씩 모으는 겁니다. 1년, 2년 모으다 보면 완성되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이 10년 걸려서 개발한 기술을 중국이 단 2년 만에 복제해냈습니다. 2023년에 중국의 SMIC가 7나노 공정 칩을 만들어냈을 때 서방 전문가들이 경악했어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고요.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유럽에서 훔쳐온 기술 덕분이죠. 중국은 이렇게 획득한 기술로 자국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서방의 기술 우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유럽은 안보는 미국한테 맡기고 기술은 중국한테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너희 지켜주는 동안 너희는 적국한테 핵심 기술 넘겨주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반도체 기술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바로 히토류입니다. 히토류가 뭐냐고요?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디스프로슘 같은 희귀 광물을 말하는데 현대 무기 체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원입니다. F-35 전투기 한 대 만드는데 히토류가 420kg 들어갑니다. 미사일 유도 장치, 레이더 시스템, 정밀 유도 폭탄 전부 히토류 없이는 작동 안 해요. 그런데 이 히토류의 70% 이상을 누가 장악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중국입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막으면 미국 방산 업체들이 그 즉시 마비됩니다. 실제로 2023년 8월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했을 때 서방 방산 업체들이 난리가 났거든요. 중국이 이걸 무기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국의 히토류 독점을 깨야 합니다. 그래서 그린란드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린란드에는 막대한 양의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그린란드 남부 크바네필드 광산 하나에만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의 12%가 묻혀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확보해야 중국의 자원 패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덴마크를 통해서 그린란드 광산 개발권을 따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기업들이 이미 그린란드에 진출했어요. 기술 도둑질과 자원 지배,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그린란드는 미중 패권 전쟁의 최전선이 되었습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미국에게 그린란드가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자원만이 아니에요. 바로 본토 방어입니다. 지구본을 한번 보십시오. 러시아나 중국이 미국으로 핵미사일을 쏜다면 어느 경로로 날아올까요? 최단 거리는 북극을 통과해서 그린란드 상공을 지나는 루트입니다. 직선 거리로 가장 빠르거든요. 현재 미국은 알래스카에 조기 경보 레이더를 설치해놨어요. 적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탐지하면 대응 시간이 15분에서 20분밖에 안 남아요. 미사일을 요격하고 국민을 대피시키고 반격을 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린란드의 레이더와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면 됩니다. 그린란드에서 탐지하면 대응 시간을 5분에서 7분 더 확보할 수 있어요. 고작 5분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5분이 수백만 명의 생사를 가르는 차이입니다. 핵미사일이 날아오는데 5분이면 주요 도시 주민들을 지하 대피소로 대피시킬 수 있어요. 요격 미사일을 발사할 준비 시간도 생기고요. 그래서 미국이 그린란드에 툴레 공군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극권 한가운데 있는 이 기지는 24시간 적의 미사일 발사를 감시하는 미국의 생명줄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덴마크를 통해서 그린란드에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중국이 그린란드에 통신망 깔고 항만 시설 짓고 인력 상주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 본토 방어에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트럼프는 첫 임기 때부터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밝혔었어요. 2019년에 덴마크 정부한테 그린란드를 팔라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했죠. 당시에는 다들 트럼프의 헛소리라고 비웃었습니다. 주류 언론들은 부동산 재벌 출신답게 영토도 사고 팔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롱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재집권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2025년 1월 취임하자마자 다시 그린란드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장난이 아니었어요. 열흘 동안만 4차례나 공개적으로 점령 의사를 밝혔거든요. 기자회견에서, 소셜미디어에서 계속 반복했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갖지 않으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장악할 것이라고 경고했죠. 그리고 1월 중순 공화당 랜디 핀스트라 하원 의원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린란드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는 정식 법안을 제출한 겁니다. 알래스카나 하와이처럼 완전히 미국 영토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백악관의 반응이었습니다. 즉각적으로 지지 입장을 표명했어요.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린란드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니에요. 영토 확장 욕심도 아닙니다. 미국의 국가 생존이 걸린 안보 전략입니다. 중국이 그린란드를 장악하면 미국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유럽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의 강력한 압박 앞에서 선택지가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린란드 편입을 인정하고 타협하는 거죠. 두 번째,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맞대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아예 전쟁을 하는 겁니다. 나토 동맹국끼리 싸우는 거죠. 네 번째, 유럽이 자체적으로 재무장해서 미국 없이도 버티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뭐가 가능할까요? 전쟁은 말이 안 됩니다. 나토 동맹국끼리 총 겨누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자체 재무장은 어떻습니까? 최소 10년 이상 걸립니다. 유럽이 미국 수준의 군사력을 갖추려면 천문학적인 돈과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무역 전쟁은요? 이것도 답이 아닙니다. 유럽은 미국한테 무역 흑자를 엄청나게 보고 있어요. 독일만 봐도 연간 800억 달러 흑자입니다. 미국이 관세 부탄을 터뜨리면 유럽 경제가 먼저 무너집니다. 결국 남는 건 하나뿐입니다. 첫 번째 선택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고 타협하는 겁니다. 트럼프도 바보가 아니에요. 유럽을 완전히 적으로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딜을 제시할 겁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확보하는 대신 유럽 전역에 미사일 방어망을 깔아주겠다. 그린란드 히토르 이익도 나눠주겠다. 이런 식의 윈윈 전략이죠. 유럽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거래입니다. 중국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고 안보도 강화되니까요. 결국 유럽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류 언론은 이 모든 걸 어떻게 보도하고 있을까요? 트럼프를 제국주의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광인이 영토 욕심 부린다고 난리죠. 한국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무비자 정책 악용해서 유럽에 스파이 심고 1대1로로 북극 장악하고 반도체 기술 훔쳐가는 얘기는 쏙 빼놓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그린란드 집착이 뭡니까? 영토 욕심이 아니에요.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방어입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기술 도둑질과 자원 지배로 세계 패권을 노리는 중국과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의 치열한 생존 게임입니다. 그린란드는 그 최전선인 겁니다.